몽상 박한길 회장은 애터미 사업의 성공 여부가 인생 시나리오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첫 순서는 성공자의 인생 시나리오 작성법부터 목표를 이루어내기까지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인생 시나리오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박미영 크라운 마스터의 스토리를 들어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기분이 좀 어떠신가요? 인터뷰 하시는데. 많이 하는 편인데 그래도 좀 떨리네요. 책을 한 3권 정도 써도 될 만큼 정말 우여곡절의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안 해본 일 없어요. 옷가게도 했고, 또 죽 전문점도 했고, 책 세일도 했고, 꽃집에 프로그램 설치하는 일도 했고, 또 마지막으로 했던 게 보험이었는데 15년 가까이를 정말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빚은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이걸 메꾸기 위해서 대출받고 또 카드 돌려막고 정말 생각하기조차 싫은 그런 끔찍한 삶을 사실 살았습니다. 근데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암이라는 판정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술도 하고 또 치료도 하고 그리고 한 6개월 정도를 쉬었어요. 다시 이제 일을 하러 나가도 너무너무 체력적으로 힘드니까 우리 보험회사에 저희 팀장님이 저한테 해모임을 이제 권유를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해모임을 먹었는데 그 해모임을 먹고 나서 좀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죠. 왜 우리 집은 나아지지 않지? 도대체 이유가 뭐지? 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책을 찾아 읽기 시작을 했어요. 진짜 많은 책들을 읽었는데 그 책에 쓰여진 대로 따라서 살아보려고 정말 무진 애를 많이 썼는데 도저히 그렇게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달 만에 그 책 집어 던져버렸어요. 세미나에 갔는데 회장님이 그 책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회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분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 살면 나도 그런 삶을 살 수 있겠구나라는 이런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을 했는데 될 것 같은 이 흥분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진짜 너무 설레어서 잠도 안 자고 새벽까지 단번에 그걸 적어 내려갔어요. 가족 반응이요? 당신 뭐 또 해? 박한길 회장님의 영상을 찾아서 꼼꼼하게 들어봤습니다. 제품의 우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듣고 나서 이런 정도면은 장기적으로 볼 때 가능성이 있겠다. 어떻게 보면 애터미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너무나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애터미를 통해서 매우 주도적인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모습을 보니까 저로서는 매우 아름답게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바라는 걸 적더라고요. 그런데 인생 시나리오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는 게 필요해요. 몇 년, 언제, 무엇을. 자동차를 SM3 수동 타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2013년도가 되면 내가 SM5를 사겠다. 3천만 원. 그리고 2015년도에는 제네시스를 사겠다. 8천만 원. 그리고 최종적으로 2025년도가 되면 벤츠 S클래스를 사겠다. 1억 6천. 이렇게 잡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애터미 사업을 하고 2년 만에 제네시스로 바꾸었고요. 작년에 제가 볼보 세단 S90 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때 20평대 26평 아파트 월세를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2013년도가 되면 30평대 아파트로 이사를 하겠다. 그리고 2015년도가 되면 40평대로 이사를 하겠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2023년 되면 대지 200평에 건평 60평대 전원주택을 사겠다. 이렇게 제가 적었었거든요. 재작년 2019년도에 저희가 이 전원주택을 사게 되는데 살다 보니까 인생 시나리오가 생각이 나는데 저희 집이 딱 대지 200평에 건평 60평대거든요. 그래 진짜 소름 돋았어요. 갑상선 암 때문에 주기적으로 6개월마다 한 번씩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해요. 피검사를 하는데 암 수치도 그렇고 간 수치도 그렇고 당뇨도 그렇고 다 깨끗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암은 거의 이제 완치 상태로 지금 굉장히 건강하고요. 또 제가 사실 제일 싫어하는 게 있는데 그게 운동이에요. 최근에 제가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요가하고 필라테스를 시작을 했는데 일주일에 하루는 요가, 하루는 필라테스 해서 제가 이제는 운동으로 또 건강까지 챙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 눈물을 잘 안 흘려요. 그런데 저희 아들이 유학을 갈 때 그 아들을 이제 떠나보내고 공항을 빠져나오는데 정말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제가 앨범을 우리 아이들 커가는 앨범을 보면서 정말 펑펑 울었어요. 제가 저희 둘째를 8개월 때부터 떼어놓고 일을 했었는데 정말 걔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제대로 제가 학교에 맡기고 학원에 맡겼지 그 아이를 직접 양육한다거나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 아이가 너무너무 잘 자라준 걸 보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그 아이에게 정말 든든하게 지원을 해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고요. 또 애터미를 만나서 저희 아이에게 하고 싶어하는 공부도 할 수 있도록 해준 게 이 인생 시나리오를 이루게 된 가장 뿌듯한 또 한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애터미 사업을 계속 진행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인생 시나리오를 통해서 이루어냈고 또 많은 파트너 사장님들이 지금 애터미를 통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기 위해서 저도 함께 안내를 할 겁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고 제가 직접 다 이루었기 때문에 파트너 사장님들에게도 진정성 있게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서서 저의 인생 시나리오를 이루었던 것처럼 많은 분들도 본인들의 인생 시나리오를 통해서 다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인생 시나리오란 나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다. 인생 시나리오 스토리는 채널 애터미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세상의 모든 지혜와 만나는 시간, 인문학 산책입니다. 문명을 읽는 공학자 최재분 교수와 함께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바꿔야 할 9가지를 알아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메타인지, 상상력 회복 탄력성이란 키워드에 대해 알아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실까요? 이제 내 마음을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동했어요. 그런데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우리 그동안 너무 많은 부작용을 봤어요. 야, 애들은 맨날 게임에 중독되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유튜브나 들여다보고 있고 막 속이 상합니다. 갈등이 생기시죠? 여러분, 그 갈등을 싹 없애는 도대체 디지털 문명의 혁신은 뭘까? 이번 시간에는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된 이 가파,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소위 디지털 문명과 플랫폼을 창조한 이 기업들은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지식의 공유죠. 이 지식의 공유를 30년 전부터
인터넷 문명은 지식을 공유하는 거야. 이런 철학을 갖고 다 계속 풀어왔어요. 그리고는 각 나라의 최고 기업가 또 최고 부자들이 된 것이죠. 인류는 뭐라 그랬죠? 사피엔스는 뭐라 그랬죠? 사피엔스, 슬기롭다. 어떠한 변화가 오면 이게 더 나은데? 그리고 그걸 잘 이용해서 새로운 걸 창조하고 생존의 확률이 높은 쪽을 만들어낸다고 했죠. 여러분, 지식이 바뀌는 건요 어마어마한 변화예요. 내가 비싼 돈 내고 학교 가서 수업을 들어야 돼. 내가 학원 가서 뭘 배워야 돼. 이게 아니라 내가 찾기만 하면 다 나오네. 언젠지 내가 궁금한 것들은 지식을 다 습득할 수 있고요. 커뮤니티 가면요 많은 토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뭐가 생기죠? 인맥이 생겨요. 공부를 가르쳐주는 인맥. 돈도 안 들이고, 그리고는요 그걸 잘 조합시켜서 진짜 새롭고 창조적인 걸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지식의 편집입니다. 이게 이들 세대에는 보편적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아이들도요 똑똑한 아이들이 나오면 야, 넌 스마트폰 쓰지 마. 수능 공부나 해. 이게 아니라 이렇게 공부시켜야 돼요. 우리 조직 내에 이런 DNA를 심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와, 진짜 이런 시대가 왔구나 라고 스스로 느낄 수 있게 우리가 이런 학습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메타인지라고 하죠. 나는 이건 할 수 있고 이건 할 수 없어. 난 이건 알지만 이건 몰라.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는 서울인 걸 알지만 에쿠아도르의 11번째 도시는 어딘가요? 모르시죠? 우린 모른다는 걸 순식간에 판단합니다. 그런데 검색하는 인류는요. 검색하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되죠. 검색하면, 커뮤니티에 가입하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을 익히면 할 수 있다는 걸 지금 이 세대 아이들이 다 보여주고 있어요. 뇌의 혁명이 진정한 이번 디지털 혁명의 핵심입니다. 이런 훌륭한 인재들이요 세상을 바꾸는 힘을 갖기 시작하죠. 야, 이제 앱이나 웹이나 디지털 플랫폼 만드는 거는 전부 오픈소스로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대. 진짜? 그럼 택시를 바꿔볼까? 여러분, 2010년에 우버가 등장했어요. 그리고 10년 만에 전 세계 100년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았던 택시를 타는 방식 자체를 바꿨습니다. 에어비앤비 2008년에 나왔어요. 이것도 우리 호텔을 이용하는 문화 자체를 바꿨습니다. 이것뿐인가요? 쿠팡도 있고 배달의 민족도 있고 어마어마한 플랫폼 기업들이 등장하면서 그러면서 생태계가 다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거죠. 놀라운 건 뭐냐?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 그런데 저절로 갑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왔죠. 무서워서 더 강력하게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동해 버린 거예요. 출발은 바로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자유스럽게 만들어낸 창조적 인재들의 노력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변화의 핵심은 우리 인류의 마음의 변화였다는 거죠. 이젠 누가 뭐래도 디지털이 표준이에요. 데이터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표준 문명을 만든 M세대에 주목하는 겁니다. 밀레니얼 세대, 1980년 이후 태생. 이들이 뭐가 다를까요? 확실한 게 있어요. 어려서부터 인터넷을 이용한 겁니다. 물론 책상에 붙어있는 인터넷이었죠. 그래서 싸이월드, 또 뭐 여러 가지 네트워크 게임 이런 걸 어릴 때 많이 즐긴 세대가 바로 밀레니얼 세대인데요. 그래서 몸에 배어 있어요. 인터넷 문명은 이런 거지. 그리고 G세대가 나타나죠. 1995년 이후 태생. 이들은요 스마트폰을 어릴 때부터 쥐고 산 세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꽂혀 있어. 이 활용도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책상에 붙어있던 인터넷과 내 손에 이제 뇌에 딱 붙박이가 된 스마트폰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이 새로운 문명 체계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리더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부분은 50대, 60대가 리더잖아요. 안타깝지만 어릴 때 인터넷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 아이디어로 이게 맞아 하고 하면 틀릴 경우가 더 허다합니다. 비결이 있습니다. 데이터는 말이야. 여러분, 이제 디지털 플랫폼에서 비즈니스가 어떻게 돌아가고 빅데이터 분석은 무엇이고 AI는 어떻게 응용하는 건지 이건 인류의 상식이 됐어요. 여러분도 매일같이 이렇게 누르시죠. 기억은 안 나요? 그런데 어느 하나도 뇌가 욕망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인류 욕망의 흔적이라고 부르죠. 빅데이터는요 그 모든 인류의 욕망의 흔적. 그러니 그걸 분석하기 시작하면
많은 것을, 많은 정보와 지식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아마존의 CEO 제프 베조스입니다. 이 기획안이 맞아? 네가 맞다고 생각한다면 신을 데려와. 그럼 내가 믿어줄게. 신을 데려올 수 없으면 데이터를 가져와. 이렇게 철저하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또 검소하게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는 MZ세대를 존중하면서 기업 문화를 만들어 왔다는 거죠. 저는 애터미가 오늘까지 성공하게 된 것도 바로 이런 DNA가 회사의 철학에 깔려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이제 디지털 시대에 맞춰서 그걸 잘 더 키워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도 배워야죠. 맞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배우지? 나는 이미 어른이 됐는데. 여러분, 디지털 문명의 특징이 뭐냐? 공부하려고만 마음먹으면, 검색만 하면 무엇이든지 배울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스스로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의존해야 되는 게 뭐냐? 바로 이 MZ세대의 그들의 문명의 특징을 잘 활용해야 돼요. 이 G세대 너무 재밌습니다. 요즘 메타버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메타는 초월을 의미하는 단어고요. 버스는 유니버스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초월적인 우주라는 뜻인데요. 가상현실의 세계와 실제 현실의 세계를 섞어서 생각하고 만들고 거기서 살아가는 이 G세대의 세계관을 바로 메타버스라고 부릅니다. 마인크래프트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 초등학생들이 되게 좋아해요. 여기 애들이 자기네 학교를 막 지어요. 너 우리 학교 와봤어? 막 이러면서. 이렇게 되니까 1억 5천만 명의 애기들이 모여서 놀고 있으니까 작년에는 청와대가 거기 문을 열었습니다. 청와대가 문을 열고 청와대 견학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애들이 이렇게 찾아오면 다 구경시켜 주는 거예요. 서로 소통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제일 유명한 플랫폼은 제페토라는 건데요. 네이버 겁니다. 여기 블랙핑크라는 가수가 자기도 나오지도 않고 아바타 멤버 5명을 데리고 팬 사인회를 했어요. 무려 4,600만 명이 모였습니다. 와, 이런 효과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야, 그럼 우리도 저기 가서 마케팅하자. 우리 광고 저기서 해야 돼. 구찌, 나이키, 유명 브랜드들이 전부 거기다 샵을 차리고요. 이벤트 하고요. 심지어 옷도 팔아요. 여러분, 구찌 티셔츠를 파는데 $5에 팔아요. 야, 그게 어떻게 가능해? $5짜리가 어디 있어? 아바타만 입는 겁니다. 실제로는 옷을 주진 않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수입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 10대와 20대들은요. 이 생활도 나고 이 생활도 나다. 그래서 본캐와 부캐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기업들한테는요. 여기와 소통해야죠. 자라나는 세대가 열광하는 기업. 그럼 거기 미래가 기대치가 성장할 것 같은 느낌이 훨씬 더 강하죠. 애터미의 미래에 이 G세대와 그래서 시선을 맞춰야 합니다. 세 번째 코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상상력과 실행 능력이 달라진 이 새로운 슬기로운 호모 사피엔스들입니다. 이들의 힘을 이용해야 되고요. 우리도 만약 그게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스스로 공부하면서 이제 새로운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미래교육위원회에 있는데요. 핵심이 이겁니다. 에듀케이션, 교육만 하는 시대는 끝났다. 그것만으로 어떤 특정한 스탠다드한 인재를 만들면 새로운 문제 해결 능력,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창조적 능력은 안 키워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러닝, 스스로 학습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기만 하면, 내 스스로 몰입하기만 하면 무언가 나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배워야죠. 학교도 역할이 달라진다고 해요. 코칭. 너의 관심사가 뭐야? 그럼 글로 잘 인도해 가는 거예요. 스스로 학습하게 도와주는 건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맞아 우리 스스로도 생각의 변화, 학습 방식의 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거죠. 사실은 가르쳐주기도 되게 쉬운 시대가 됐어요. 이러면서 뭐가 생기죠? 배움의 인맥이 생깁니다. 또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학습하는 능력이 배양되죠. 이게 물고기를 잡는 법이에요. 우리 뇌를 혁신시키려면요. 방식을 바꾸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미네르바 스쿨 같은 세계적인 교육기관들은요. 이제 더 이상 암기하는 시험은 그만 보자. 적어도 50% 이상을
문제 해결하고 발표하고 서로 영향받고 하는 걸로 전부 전환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너무 명확해졌어요.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디지털이고 뭐고 안 해. 역시 아날로그가 좋아. 코로나 온 이후에 재택근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애들 교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학교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반면 이걸 미리 준비했던 기업은요. 이렇게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시장에 편입하기 위해서 준비한 기업은 코로나 이후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명백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코드는요. 회복 탄력성입니다. 여러분 이 회복 탄력성은 심리학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연구하는 분야인데요. 어떤 사람은 실패했는데 다시 일어나야 돼 하고 잘 일어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못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을 때 일어나는 힘을 resilience, 회복 탄력성이라고 정의하고 이게 높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조사를 했습니다. 연세대학교 김주환 교수님이 쓰신 책에 보면 3가지가 두드러진다고 해요. 첫째, 자기조절력. 실패해서 너무 힘들어. 이런 마음을 싹 걷어내고요. 냉정하게 원인을 분석한다. 이게 자기조절력이에요. 달라진 문명에서는 이런 좌절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 이거 어떻게 돼? 그런데 차근차근 조금씩 다시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대인 관계력이 좋대요. 그렇지. 우리가 소통하고 공감하고 자기의 이 느낌을 확장할 수 있는 사람, 당연히 회복 탄력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프라인에서는 우리가 잘해왔는데 온라인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친구분들한테 이렇게 기프티콘도 자주 쏘시나요? 감성적으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재미있는 대화법, 재미있는 이모티콘 잘 쓰시나요? SNS는 또 혹시 잘 하시나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 사이에 이런 얘기 많아요. 디지털이 힘들어. 또 SNS 인생의 낭비야. 그러니까 하지 마. 여러분 그럼 SNS 이 기반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호모 사피엔스 시대의 표준인데 공감도 안 하고 소통도 안 하면서 어떻게 대인 관계력이 생기겠습니까? 대인 관계력 필요합니다. 그것도 디지털 문명에서. 왜 우리가 사피엔스인가요? 여러분 SNS 부작용 많고요. 낭비되는 거 많고요. 안 좋은 거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뚫고 그걸 극복하고 슬기롭게 이용하면 이렇게 새로운 세계, 새로운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은요. 이게 진짜 어려워요. 긍정성. 실패했는데 감사하래. 하나님 제게 이런 실패를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게 되냐고요. 드라마에서나 있는 일이지. 그런데 하래요. 여러분 우리한테 필요한 건 딱 하나예요. 힘들 때 일어설 수 있는 힘, 회복 탄력성. 그게 우리의 지상 과제라면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사실 이번 코로나가 아니었으면요. 디지털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대전환이 우리한테 찾아왔다고 느끼게 해준 사건이라고 생각하면요. 그럼 모든 게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마음먹기 달렸으니까요. 지금까지 우리 마음에서 바꿔야 할 3가지 코드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새로운 노말에 따라 리셋하시고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시면 어떨까요? 이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인문학 산책은 채널 애터미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글로벌 법인의 소식과 비즈니스 상식을 전해드리는 시간, 글로벌 톡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센터장님들의 베스트 사례만을 모아 전달해드리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글로벌 회원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글로벌 톡톡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Hello， 大家好，我是张淑兰，玫瑰大师，也是新加坡大巴窑的中心长。大巴窑中心在6月1号已经正式营业了。我们的中心就在大巴窑 HDB Hub 的建屋局的楼上，从地铁站出来只要走2分钟就会到达。现在让我带大家来看看吧。HDB Hub 这边有几个电梯的进口，大家一定要注意，来到我们大巴窑中心的时候，要进的电梯口是 B3 Lobby 2。跟着这个电梯，我们到6楼就到我们中心了。欢迎来到大巴窑中心，这里呢，你可以先扫一下我们的这个健康码Safety Entry。因为现在还在疫情期间，这里呢，我们可以量一下你的体温，只需要把手伸进去就可以了。
这里是我们前台取货的地方。这里是我们的其中一个房间啊，大家有没有注意到我们这边有非常透亮的这个玻璃啊？我非常喜欢这里的就是我们的，你看一眼望出去有非常棒的风景。这里是我们大巴窑中心拍照打卡的地方啊，非常漂亮的天鹅。再过来这里呢，就是我们的产品的陈列柜，有非常多爱多美大众精品都在我们这里。再来这里呢，就是我们可以会员座谈的地方。大家有没有注意到，我们这里呢有非常多的这个事业资料啊，比如说我们会有产品的一些资料，或者我们有怎么样经营爱多美，或者有产品的中英文，这都是我们为大家准备的一些事业资料，都会在我们的中心。因为当时我们在建这个成立这个中心的时候呢，最希望的就是带给会员方便，不只是地点方便，还有大家来到中心也可以有很多的方便。这里会有我们的 projector， 再过来这里呢，我们也有电脑，在我们的中心一共有8架的电脑，也是为了方便会员们，不仅可以在这里下单，也是可以利用电脑教会员们看产品看加会员，因为有时候他用手机加的话，就会用久了眼睛会疲劳的。这里是我们会员下单的地方，这里是我们的另外一个房间。大家看到这边有1台的电脑，也是供会员可以使用的。再过来这里呢，我们也有2张大桌子，可以让大家在这里座谈。旁边这边还有一个白板，可以让大家在这边更好的和会员们交流。这个地方是有我们的一些产品的陈列。最后这里呢是我们的一个小小的美容区，大家可以在这里试用我们的爱多美的护肤品和美容品。好的环境能让人心情愉悦，心情愉悦一定可以提高工作效率。大巴窑中心除了有非常好的地理位置，我们也将尽我们的所能，为全部的会员提供我们最真诚和优质的服务。欢迎大家多来爱多美大巴窑中心。欢迎来到爱多美大巴窑中心。ជំរាបសួរនាងខ្ញុំសារ៉នរស់មេចរិយាគឺជាប្រធានមជ្ឈមណ្ឌលអាតូមីសាមគ្គីជោគជ័យដែលស្ថិតនៅក្នុងសង្កាត់បឹងសាឡាងខណ្ឌតុកករាជធានីភ្នំពេញកាលពីមុនទីតាំងនេះគឺជាផ្ទះស្នាក់នៅរបស់នាងខ្ញុំដែលមានលក្ខណៈតូចចង្អៀតដោយសារនាងខ្ញុំពុះជ្រៀកជួលជាបន្ទប់តូចក្រោយពីនាងខ្ញុំឡើងតំណែងដែលមុនរយៈពេល7ឆ្នាំទើបនាងខ្ញុំដាក់ពាក្យស្នើសុំបើកមជ្ឈមណ្ឌលនេះឡើងដើម្បីជាការផ្ដល់ជូនទៅដល់សមាជិកស្វ័យសិក្សាបន្ទាប់ពីមជ្ឈមណ្ឌលកណ្ដាលរបស់យើងដូច្នេះមជ្ឈមណ្ឌលនេះបើកឡើងនៅក្នុងកំឡុងខែ1ឆ្នាំ2019ដែលបច្ចុប្បន្ននេះមានសមាជិកចូលរួមជិត 4000 នាក់ក្នុងនោះមានសមាជិកដែលជាថ្នាក់ដឹកនាំជាង10នាក់គាត់ចូលរួមប្រើប្រាស់មជ្ឈមណ្ឌលនេះនិងចូលរួមគ្រប់គ្រងមជ្ឈមណ្ឌលនេះពួកគាត់មានតំណែងជា Diamond Master ជា Sale Master ដើម្បីឲ្យការប្រើប្រាស់មជ្ឈមណ្ឌលកាន់តែមានគុណភាពនាងខ្ញុំក៏បានបែងចែកការស្នាក់នៅរបស់ក្រុមគ្រួសារនិងទីតាំងមជ្ឈមណ្ឌលនេះគឺដាច់ដោយឡែកគ្នាហើយពួកយើងក៏មានបានចែកវែងគ្នាក្នុងការគ្រប់គ្រងមើលថែទាំមជ្ឈមណ្ឌលហើយនៅក្នុងនោះដែរសកម្មភាពមជ្ឈមណ្ឌលរបស់យើងមានដូចជាការទទួលតំណែងមានវេនអ្នកទទួលតំណែងគ្រប់គ្រងតំណែងចានិងការរៀបចំតំណែងអីជាដើមមិនត្រឹមតែប៉ុណ្ណោះទៀតក៏មានវេនសមាជិកដែលគាត់ក្នុងលក្ខណៈដែលជាធ្វើជាអាហារហូបរួមគ្នាផងដែរចាហើយមជ្ឈមណ្ឌលរបស់យើងក៏មានកម្មវិធីសិក្សាដូចជាការប្រជុំតាម Zoom ហើយក៏មានជាកម្មវិធីសរសេរនៅសិភៅនាដកថាជីវិតនិងធ្វើជាលក្ខណៈប្រអប់ Dream Board ផងដែរ
មិនត្រឹមតែប៉ុណ្ណោះទៀតនៅក្នុងមជ្ឈមណ្ឌលយើងក៏មានកម្មវិធីទស្សនកិច្ចសិក្សាទៅកាន់ទីកន្លែងផ្សេងជាលក្ខណៈប្រជុំ leader ផងដែរចា៎ចំណុចពិសេសនៅក្នុងមជ្ឈមណ្ឌលរបស់នាងខ្ញុំគឺមានបន្ទប់តូចមួយដែលរៀបចំជាបន្ទប់សម្រាប់សមាជិកយើងអានសៀវភៅអញ្ចឹងនៅក្នុងបន្ទប់នេះដែរគឺផ្ដល់ជូននៅបរិយាកាសដែលមានផាសុកភាពជូនទៅដល់ពួកគាត់ធ្វើឲ្យគាត់មានការបដោតនៅការអានសៀវភៅហើយការអានសៀវភៅបានធ្វើឲ្យពួកគាត់មានការស្វ័យសិក្សាមានន័យថាពួកយើងមិនបានលើកពីការបង្រៀនដើម្បីឲ្យគាត់យល់ទេប៉ុន្តែគាត់បានស្វែងរកខ្លួនឯងតាមរយៈការអានសៀវភៅនាងខ្ញុំសង្កេតឃើញថាសមាជិកជាច្រើនគាត់បានផ្លាស់ប្ដូរនៅផ្នត់គំនិតរបស់ពួកគាត់ហើយគាត់បានយកចំណុចពិសេសរបស់ការនៅក្នុងសៀវភៅយកទៅអនុវត្តនៅក្នុងជំនួញអាតូមីធ្វើឲ្យមានការរីកចម្រើនជាច្រើនកាលពីមុនសម័យការ COVID-19 នៅទីនេះគឺមានការបើកជាលក្ខណៈប្រជុំដែលមានសមាជិកចូលរួមឡើងជាង30នាក់ក៏ប៉ុន្តែនៅក្នុងកំឡុងសម័យ COVID ទោះបីជាមានការបិទគប់យ៉ាងណាក៏ដោយក៏មជ្ឈមណ្ឌលនេះនៅតែមានដំណើរការតាមរយៈការប្រជុំតាម Zoom, Google Meeting ហើយនឹងការចែករំលែកចំណេះដឹងទៅតាម Telegram ផងដែរនាងខ្ញុំសង្កេតឃើញថាសមាជិកយើងជាច្រើនបានចេះប្រើប្រាស់បច្ចេកវិទ្យាសម័យថ្មីនេះយ៉ាងស្ទាត់ជំនាញដូច្នេះជំងឺ Covid មិនមែនជាឧបសគ្គសម្រាប់ជំនួញអាតូមីនោះឡើយជាចុងក្រោយក្នុងនាមនាងខ្ញុំជាប្រធានមជ្ឈមណ្ឌលអាតូមីសាមគ្គីជោគជ័យនិងតាំងចិត្តកែលម្អរាល់ចំណុចខ្វះខាតហើយវិវត្តខ្លួនឲ្យតាមទាន់សម័យកាលពួតដៃជាមួយសមាជិកយើងធ្វើដំណើរឆ្ពោះទៅរកចំណុចកម្ពូល$50,000ទាំងអស់គ្នា 애터미 최신 뉴스 주간 소식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1월 14일 오후 1시에 성공의 법칙을 배우는 석세스 아카데미가 진행됩니다. 석세스 아카데미는 꿈을 이뤄 무대에 오르는 승급의 영예와 감동적인 성공 스토리를 함께 공감하는 모든 회원분들을 위한 애터미의 성공 시스템입니다. 특히 애터미 박헌길 회장이 특별 퍼포먼스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어느 때보다 회원분들께 특별한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1월 석세스 아카데미는 티켓 앱과 알림톡을 통해서 접속 가능합니다. 2022년을 새롭게 장식할 석세스 아카데미 1월 14일 금요일 오후 1시에 여러분의 많은 초대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애터미가 애터미 쇼핑몰 홈페이지에 라이브 쇼 페이지를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기존의 라이브 커머스 일정을 알기 위해서는 카카오톡 알림에 의존했는데요. 이제는 애터미몰의 라이브 쇼 페이지에서 애터미의 라이브 커머스 일정을 한눈에 쉽게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접속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PC 접속 방법입니다. 애터미몰 상단에 라이브 쇼를 클릭하면 날짜별로 진행되는 라이브 쇼를 확인할 수 있고 우측에 있는 캘린더를 클릭할 경우 그달에 진행되는 라이브 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바일 접속 방법입니다. 애터미 모바일 앱에 접속하신 후 좌측 상단에 3선 버튼을 누르고 애터미 쇼핑몰 탭에서 라이브 쇼를 선택합니다. PC와 동일하게 날짜별 라이브 쇼와 월별 진행되는 라이브 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의 경우 라이브 방송 중에는 라이브 쇼 버튼이 활성화돼 누구나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애터미몰과 애터미 모바일 앱을 통해 신속하고 빠르게 라이브 커머스 일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31일 박병관 애터미 중국 법인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장을 수상했습니다. 박병관 애터미 중국 법인장은 한국 코트라 칭다오 무역관의 추천으로 중국 투자기업 공헌 분야에서 표창을 받았는데요. 해당 표창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중
한국과 중국 간의 무역과 사회 책임 경영을 통해 국가 브랜드 제고에 우수한 성적을 달성한 중국 투자 한국 기업 관리자에게 수여하게 됩니다. 애터미 박한길 회장은 개인 SNS를 통해 애터미 중국 법인이 한중 간 교역과 협력 증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을 정부 차원에서 인정받은 결과인 만큼 수상의 의미가 더욱 크다며 수고를 아끼지 않은 중국 법인 임직원과 애터미 중국 리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추운 날씨에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애터미 건강상식, 오늘은 홍삼에 대해 알아봅니다. 잘못된 식습관, 장기간 과도한 스트레스에 의해 면역력은 크게 약화되는데요. 면역력이 높아지면 질병으로부터 방어 정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면역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채소와 과일 등 채식 위주로 섭취해 비타민과 무기질을 공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식품을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면역력 증진의 효능을 갖고 있는 홍삼은 효소가 불활성화돼 장기 보관이 가능하고 인체에 유익한 생리활성 성분을 생성합니다. 홍삼은 면역력 증진 외에도 피로 개선, 항산화, 기억력 개선, 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 흐름에 도움을 줍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은 채널 애터미의 카드 뉴스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상식 공유로 애터미 제품을 자연스럽게 소개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애터미 온라인 방송 안내입니다. 석세스 아카데미는 1월 14일 금요일 오후 1시에 생방송됩니다. 원데이 세미나는 1월 20일, 1월 27일 목요일 오후 1시에 생방송됩니다. 퇴근 후 애터미는 1월 18일 화요일 저녁 8시에 방송됩니다. 굿모닝 애터미는 마지막 주를 제외한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방송됩니다. 1월 5째 주 월요일에는 방송이 없겠습니다. 안내드린 방송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일정은 애터미 티켓 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위한 온라인 조회 굿모닝 애터미는 오전 9시 40분부터 입장이 가능합니다. PC 시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애터미 쇼핑몰 홈페이지에서 센터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소를 연결받으시기 바랍니다. 사훈제창을 함께할 센터에서는 소속 센터 회원들과 함께 센터 소개를 담은 구호와 사훈제창을 외치는 모습을 줌 형태 또는 개인별 촬영 후 화면에 나가는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선정되면 센터와 회원분들의 모습이 방송됩니다. 애터미 쇼핑몰에 없는 상품을 찾거나 애터미 상품에도 있지만 하나의 브랜드만 찾는 분들께 권합니다. 애터미 아자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애터미 아자가 2022년 설 명절 상품관을 오픈합니다. 정육, 수산, 패션 등 효도가전 선물부터 다양한 선물 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설 명절 상품관에서 애터미 하나카드로 구매하실 경우 구매 금액별 캐시백 해드리는 캐시백 이벤트, 구매 금액별 구매왕 6인을 선정하는 구매왕 이벤트가 함께합니다. 특히 구매왕 1등의 주인공에게는 바디프렌드의 안마의자까지 경품으로 드리니까요.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애터미 아자에서 SK텔레콤 스마트폰 개통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애터미 아자에서 최신 스마트폰을 SK텔레콤으로 개통할 경우 PV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도 개통하고 PV 혜택도 얻어가는 양자태기의 쇼핑을 하시기 바랍니다. 애터미 아자가 선보이는 아라쇼 1월 둘째 주 방송 안내입니다. 1월 13일 목요일 저녁 8시에 방송되는 라이브 방송 아라쇼에서는 겨울바다의 별미를 느낄 수 있는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남해바다 향의 생굴, 석화, 가리비, 장어가 방송됩니다.
이어서 1월 10일 오늘 저녁입니다. 8시에 진행되는 아라쇼 도깨비 방송에서는 국내산 원유를 사용한 한국의 원조 상품 임실 치즈의 벨라유 요구르트가 방송됩니다. 비회원분들도 접속할 수 있고 실시간 채팅 참여도 가능하니까요. 1월 둘째 주도 아라쇼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이 기다려지는 아자픽 소식입니다. 새해 설렘과 기대로 가득한 요즘 건강과 행복을 선사할 제품들로 준비했습니다. 1월 둘째 주 아자픽 지금 살펴볼게요. 한우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진한우 한우 설 선물 세트를 소개합니다. 1등급 암소 한우를 진공 포장 상태로 냉장 보관하여 숙성. 사골과 우족으로 몸보신할 수 있는 보신 세트와 불고기 세트, 등심과 국거리를 담은 프리미엄 세트까지 진한우 한우 설 선물 세트로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해보세요. 따끈한 아랫목에 소파 안으로 데코라인 3인용 온열 소파를 추천합니다. 편안한 볼륨감의 헤드쿠션과 고급스러운 디자인, 건강을 생각하여 국내산 황토볼과 숯불 보료를 사용하고 라동 걱정 없이 안전하게 데코라인 3인용 온열 소파로 건강한 휴식을 선물하세요. 121도로 만드는 완벽한 밥맛 쿠친 121 초고압 IH 압력밥솥으로 경험해보세요. 밥맛의 절대 온도 121도로 100% 익혀 완벽한 밥. 2.1 초고압으로 잡곡은 부드럽게, 백미는 더 빠르게. 신개념 파워락 시스템으로 쓸 틈 없는 압력. 이물질 들어갈 틈 없는 3중 밀폐 구조 서머가드까지. 쿠친 121 초고압 IH 압력밥솥 놓치지 마세요. 최고의 사운드를 재현하는 스피커 제네바 클래식엠 프리미엄 스피커를 소개합니다. 복잡한 스테레오 시스템을 하나의 캐비닛으로 구현하여 심플하게 특허받은 기술로 어디에서나 최적의 스테레오 사운드를 제공. 핸드메이드 디자인으로 공간의 품격을 높이는 제네바 클래식엠 프리미엄 스피커로 풍성한 사운드를 즐겨보세요. 따뜻하고 포근한 셔츠 워모 남성 프란넬 체크 기모 셔츠를 소개합니다. 체크 무늬와 다양한 색상의 조화로 하나만 입어도 멋스럽게 가볍고 따뜻한 플란넬 소재로 두꺼운 외투에 받쳐 입기 좋은 워모 남성 플란넬 체크 기모 셔츠로 겨울철 패션을 완성하세요. 한샘의 주방과 생활용품을 한 곳에 모았습니다. 휴대용부터 가정용까지 칫솔 세균 걱정 없는 한샘 마이움 뿌링뿌링 칫솔 살균기. 세라믹 코팅날과 실용적인 구성의 한샘 마이쿠 캔드루드 칼세트. 쉽고 빠른 조리와 탈착식 손잡이로 보관이 편리한 한샘 마이쿡 매직그립 IH 냄비 후라이팬 세트까지 아자픽에서 특가로 만나보세요. 1월 12일 오전 10시부터 1월 19일 오전 9시까지 딱 일주일간 진행되는 아자픽 놓치지 마세요. 이번 순서는 신제품 소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신제품은 아름다운 입술 연출을 돕는 아델리카 립루즈 클래식 7종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애터미 이은영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2022년도 정말 따끈따끈한 갓 나온 신상 애터미 아델리카 립누즈 클래식 제품입니다. 저희 애터미 립스틱이라는 이름으로 진짜 오랜 기간 동안 립스틱 제품들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립스틱 제품이 아델리카 라인으로 편입이 되면서 이렇게 싹 정말 예쁜 색상들로 리뉴얼이 되고 용기 또한 리뉴얼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으로 저희가 오랫동안 또 정성 들여서 준비를 했는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전면에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아델리카 특유의 시그니처 라인을 가지고 있는 립스틱 용기고요. 일단은 기존에 저희 애터미 립스틱 제품은 자석 용기였습니다. 이렇게 찰칵찰칵 붙는 자석 용기였는데 저희가 버튼식으로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탈칵하고 누르시면 뒤쪽에 립스틱을 담고 있는 용기가 쏙 빠져나오는 타입의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빼신 다음에 이렇게 돌리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쪽에 보시면 립스틱 콘 안쪽에도 저희가 음각으로 아델리카 라인 특유의 시그니처 라인을 저희가 이렇게 구현을 해놨어요. 옆쪽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많이 쓰시는 립스틱 라인하고는 또 많이 다른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건데 다 쓰시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돌리셔가지고 다시 용기에다가 짤깍하고 끼워주시면 되는 그런 용도의 용기라고 보시면 되고 쓰실 때 터치를 하신 다음에 버튼 터치를 하신 다음에 돌리셔야 되는데 이거를 버튼을 터치를 안 하시고 이 상태에서 이제 빼시려고 이렇게 돌리시다 보면 안쪽 립스틱 몰드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립스틱이 안쪽에 나오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찰칵하고 클릭을 하셔가지고 나오는 거를 손으로 잡고 용기를 빼시면 사용을 하시기가 굉장히 편하게끔 구성이 되어 있는 용기고요. 저희가 립스틱 라인을 실제로 이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러나 저러나 해도 클래식한 질감에 또 발림성이 좋은 타입들을 워낙 많이 선호를 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실키하고 부드러운 텍스처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뭐 흔히 조금 어려운 말로 뭐 판상 파우더, 구상 파우더를 적절히 이렇게 섞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밀착력과 지속력을 위해서 판상 파우더라고 하면 그냥 쉽게 이해를 하시면 플랫한 파우더인 거예요. 이렇게 파우더를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이 판처럼 파우더라고 보시면 되고 구상 파우더라고 하면 파우더를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면은 이렇게 동글동글한 파우더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파우더 두 가지를 섞어서 밀착력이랑 이렇게 발림성이 굉장히 좋게 구현을 해놓은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제품들의 경우에는 사실 파우더의 구상 비율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실제로 입술 주름 부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달라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립스틱을 바르셨을 때 입술이 가지고 있는 단점, 입술 주름이라든지 건조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감추고 매끈하게, 정말 매끈하게 컬러만 딱 보일 수 있는 그런 입술로 보이게끔 하는 그런 파우더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몰리언트를 이제 저희가 잘 잡아서 넣어놨어요. 건조함 없이 이제 입술을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특히나 뭐 요즘은 또 날씨가 조금 춥다 보니까 아마 립밤 바르고 위에 바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냥 단독 사용을 하셔도 건조함 없이 입술에서 촉촉함이 오래 지속되고 이 발색된 컬러가 쉽게 지워지지 않게끔 구상이 되어 있는 그런 클래식 립누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립누즈 자체 제형이 보습막을 굉장히 잘 형성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수분을 굉장히 이렇게 잡아가지고 홀딩을 하는 시스템 자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공법이 적용이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립스틱은 사실은 뭐니 해도 색상이 제일 중요하죠.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저희 이제 겨울철에 아마 헐리데이 에디션이 저희가 나갔었어요. 립스틱이 1, 2, 3 세 번째 색상까지는 밖에 저희가 피그먼트의 코팅만 없다 뿐이지 색상은 동일한 색상입니다. 홀리데이 에디션을 정말 아쉽게도 구매를 못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1번, 2번, 3번을 구매를 하시면 발색은 똑같다라는 거를 조금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많이 쓰실 수 있는 색상들 그리고 이제 얼굴을 조금 생기 있게 보이게 할 수 있는 색상들을 위주로 많이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 한 해는 아마 핑크의 다양함이 아마 또 새로운 무드로 자리를 잡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은데요. 핑크 부분을 조금 다양하게 이렇게 베리에이션을 해서 데일리에 정말 화사한 얼굴로 연출을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잡혀있는 색상 베리에이션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시는 색상이 레드 색상입니다. 얼굴이 굉장히 또렷해 보이고 인상이 선명해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레드 색상도 많이 선호하시는데요. 델리케이트 레드라고 해서 저희가 굉장히 밝은 채도의 레드 색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명한 빨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데즐링 핑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예전에 흔히 강남 핑크라고 많이 이해하셨던 그런 핑크 색상, 탁 팝하게 튀어 올라오는 그런 핑크 색상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즈우드 같은 경우에 조금 은은하고 조금 딥한 무드로 클래식하게 연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색상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데일리에 쓰기 좋으신 소울 핑크 그리고 코랄 핑크는 데일리 메이크업을 할 때 화사하게 얼굴을 밝혀주는 그런 색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딥하고 분위기 있는 메이크업을 위한 페탈로즈 색상이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사전 테스트를 했을 때 페탈로즈 색상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셨어요. 그리고 이런 그 핑크나 레드 베이스의 제품과는 조금 다르게 약간 베이지 베이스에서 조금 화사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베이지 코랄 이렇게 해서 총 7가지 색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7번 베이지 코랄 색상 위에다가 안쪽에는 페탈로즈 색상을 사용을 해서 조금 이제 볼륨을 표현하는 그런 형식으로 그라데이션을 한 립을 했는데요. 실제 사용을 하셨을 때 굉장히 분위기 있게 연출이 되고 그 어떤 피부 색상에도 사실 굉장히 예쁘게 어울릴 수 있는 색상이에요. 베이지 색상 보통 사용하실 때 걱정하시는 게 뭐냐면 얼굴이 너무 혈색이 없어 보일까 봐, 아파 보일까 봐, 아니면은 이게 입술만 동동 뜰까봐 많이들 걱정을 하시는데 실제로 베이지 색상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조금 이렇게 없애고 진짜 분위기, 베이지가 가지고 있는 분위기만 그대로 담아서 어떤 얼굴에도 차분하게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구성이 된 그런 색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아델리카 립누스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22년도 사실 SS 시즌을 대비해서 개발을 하고 있던 제품이었는데 기존 립스틱 제품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재고 소진이 빨라서 립스틱에 대한 이제 요청이 조금 많으시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더 일찍, 조금 빠르게 선보이게 되는 그런 제품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요 7가지 제품 이외에도 저희가 2020년도 봄에는 블러셔를 비롯한 또 시즌 아이섀도우 이런 것들도 또 다양하게 선보일 예정이니까 조금 기대하시고 또 나중에 구매해서 사용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진짜 맛있으면서 영양까지 챙길 수 있는 애터미 초콜릿 제품입니다. 애터미가 만들면 초콜릿도 다르다. 애터미에서 진짜 초콜릿답게 만든 그런 제품을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름은 다크 초콜릿, 밀크 초코볼 이렇게 지었는데 실제로 영양에 대해서는 요즘 이제 프로틴 초코볼, 단백질 초코볼 이런 것들 초콜릿 많이 찾으시잖아요. 실제로 단백질 함량을 굉장히 높여놓은 리얼 초콜릿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뭘 찾냐면 리얼 초콜릿이냐 아니냐를 찾죠. 초콜릿을 사 먹는데 이게 진짜냐 아니냐를 찾는 이유는 초콜릿인 줄 알고 이때까지 먹었던 게 식물성 기름 덩어리에 설탕을 넣어놓은 제품이었다는 거죠. 실제로 초콜릿을 먹어서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는 그 부분에 하나도 해당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리얼 초콜릿, 이제 저희가 프리미엄 초콜릿 혹은 진짜 초콜릿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카카오 버터와 카카오 메스, 카카오 빈에서 나온 것들을 그대로 써야 돼요. 그대로 써야 되고 식물성 유지를 사용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실은 요즘은 건강까지 생각하는 제품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초콜릿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설탕도 넣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애터미 제품도 역시 저희가 설탕을 하나도 사용을 하지 않았고요. 대체당에 해당하는 말티톨을 같이 사용을 해서 초콜릿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단맛은 유지하면서 당류가 주는 나쁜 점, 칼로리나 이런 부분들은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초콜릿으로 저희가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앞쪽에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짙은 색이 다크 초코볼이라고 보시면 되고 옅은 색이 밀크 초코볼입니다. 애터미 초코볼의 특징은 이게 통째가 전부 다 초콜릿이 아니에요. 안쪽에 저희가 단백질 퍼핑을 해서 같이 넣어드렸습니다. 단백질 퍼핑을 해서 실제로 식감이 굉장히 과자처럼 바삭바삭한 식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퍼핑볼 자체에 단백질을 굉장히 풍부하게 함유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100g 기준으로 환산을 하면 다크 초콜릿 기준으로는 18%에 해당하는 18g의 단백질을 가지고 있어요. 밀크 초코볼 같은 경우에 14% 정도의 함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풍부하게 저희가 분리대두 단백을 사용을 해서 단백질을 같이 섭취를 하시면서 초코볼의 맛있는 식감과 그리고 간식으로서의 기능과 영양까지 다 챙긴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초콜릿을 섭취하신다는 기준 하에 초콜릿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항산화 기능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들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뇌에 당류를 공급을 해서 뇌 활동을 굉장히 촉진시키는 그런 기능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력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잘 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는 부분들을 초콜릿의 기능으로 가지고 있고요. 마그네슘이나 무이질, 철분, 미네랄 같은 것들이 굉장히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고 테오브로민이나 플리바놀 이런 것들까지 다 함유가 되어 있어서 실제로 초콜릿은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영양 성분이 좋은 그런 물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얼마만큼의 함량이 들어있냐도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카카오 함량 기준으로 다크 초코볼 같은 경우에는 70%의 카카오 함량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밀크 초콜릿 같은 경우에는 35%의 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맛 기준으로 보면은 조금 더 성인들이 좋아할 맛이라고 보시면 되고 밀크 초코볼은 조금 더 아이들이
좋아할 맛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이렇게 제품을 보시면 이 사이즈가 조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작업을 한 것처럼 이렇게 사이즈가 조금 랜덤하게 들어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퍼핑을 하는 과정이 들어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똑같이 퍼핑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뻥튀기잖아요. 이렇게 팡팡 터지는 퍼핑이기 때문에 조금 그 퍼핑 과정에 따라서 사이즈가 조금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있다라는 거. 실제로 식감은 초콜릿 전체, 초콜릿 볼 하나 전체보다 오히려 더 훨씬 더 깔끔하고 가볍게 드실 수 있는 간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구매를 하시면 박스에 해당 제품이 4개가 들어있습니다. 50g씩 포장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지퍼백으로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섭취를 하시고 남겨두신다고 해도 그냥 지퍼백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남은 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설계가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초콜릿을 보관하시다 보면 흔히 보이는 증상 중에 하나가 초콜릿 표면이 하얗게 되는 이런 증상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초콜릿이 상한 게 아닌가요?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초콜릿 블룸 현상이라고 해서 모든 초콜릿이 가질 수밖에 없는, 초콜릿의 특성상 가질 수밖에 없는 증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원인으로는 이제 30도 이상에서 초콜릿이 가지고 있는 카카오 버터가 들어있잖아요. 지방이 녹아 나오는 것. 그리고 실제로 수분이 접촉했을 때 안쪽에 있던 당들이 녹아 나와서 외부에 굳어진 증상을 보실 수 있는데 실제로 제품에는 이상이 없고 초콜릿이 특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통 현상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정말 깔끔하고 예쁘게 드시고 싶다라고 하면 서늘한 곳에서 상온 보관을 하셨을 때 가장 맛있게 그리고 즐겁게 드실 수 있는 그런 간식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사 대용으로도 드셔도 무방하다. 식사 대용으로 뭐 요거트나 우유나 아니면 뭐 커피나 이런 것들과 같이 드시면 훌륭한 한 끼 맛있는 식사 대체식으로도 가능하다는 점을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전 소비자 패널 조사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실제로 식감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셨어요. 이 바삭바삭한 식감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그런 게 있잖아요. 단일 초콜릿을 섭취하셨을 때보다 훨씬 더 바삭바삭하게 즐길 수 있었던 점이 좋았다. 그리고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아이나 노인한테 권했을 때 조금 죄책감 없이, 간식을 권한다는 죄책감 없이 건강하게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기존의 초코볼을 좋아하시는 분들, 나는 입이 심심한데 조금 더 건강한 간식을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애용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신제품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